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명TV에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권기창 안동시장님을 모시고 2025년 안동시의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정말 바쁘네요.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과 이렇게 뜻깊은 시간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우리 세명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님은 안동 출신으로서 이 엄동설안에 강철로 된 무지개를 노래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의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안동 시민들은 이와 같은 강인한 정신력을 이어받아서 무한 도전의 정신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안동을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이 새로운 안동을 만듭니다. 위대한 시민이 안동 발전을 위한 역사의 주인공이자 위대한 영웅입니다. 올 한 해는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한 마음으로 간다면 만리를 간다는 동주공제 동심만리의 정신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계획을 통해서 작게는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 크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안동시도 이제 2025년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올해 시장님께서 공직자들과 함께 추진하고 싶으신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또 시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동이 관광 거점 도시잖아요. 네. 그럼 관광 거점 도시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은 정원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동의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은 영남산 꼭대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밖에 없어요. 나무는 없어요. 그러나 해외 선진 도시들은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 숲속에 집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진 도시예요. 우리 안동도 빨리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동은 나무가 있으면 도로가의 나무는 닭발처럼 다 잘라버리고 이유는 뭐냐? 간판이 안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후진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동은 거리 곳곳마다 숲이 우거져서 터널을 이루고 빈 공간에는 모두가 숲에서 사람들이 언제든 쉴 수 있는 이런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야만 우리 대한민국 안동은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에는 정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원, 큰 공원 그리고 도시에 숲도 만들고 도로 가로수도 만들고 해서 정말 세계 속의 명품인 그러한 정원도시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정원도시 안동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네. 한국을 대표하는 이 네. 안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거듭나는 모습. 정말 아름답죠. 네, 집에도 너무나- 정원이 있어야 아름답지 네, 않나요? 그런데 벌써부터. 도시에 정원이 없어요. 네. 도시 자체가 정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많은 관광객들이 안동을 방문하게 되고 또 안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숲속에 가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하지 않나요? 네. 근데 삭막한 빌딩 있으면은 매연 답답하죠. 답답하잖아요. 네. 또 여름철에는 너무 덥고 네. 그래서 숲이 있으면은 정말 시민의 삶이 질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시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최근 구도심에 나가보면 빈 가게도 많고 우리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도심 내에 안동은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신시장, 구시장, 북문시장, 용산시장 해서 7, 8개 정도가 있는데 전통시장이 살아야 도심이 살고 도심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그러면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판을 바꾸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통시장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져요. 왜? 그러한 콘텐츠를 보강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문화를 교류하는 공간,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 이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오히려 전통시장은 과거 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가보면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전통시장을 현대백화점처럼 만들어놨어요. 만들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흉내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현대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게 낫지 전통시장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전통시장다워야 된다.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일시장 일특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신시장은 완리기 오일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일장으로 딱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안동 시민이 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의 전통 오일장, 특히 안동 완리기 오일장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안동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건도 사겠죠. 그 다음 또 관광지도 가겠죠. 이렇게 해서 더불어서 발전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든든한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2025년 안동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 시장님이 이끌어 나갈 우리 2025년 안동시정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너무 많아서 참 다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문화관광도시에 이어서 친환경 기업도시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이 들어와야만 우리 안동이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냐? 물산업, 바이오 산업, 대마 산업, 백신 산업, 즉 친환경 기업 도시로 가기 위한 이 네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안동의 젊은이들을 유치할 수 있고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이러한 거점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안동 시민의 오랜 수원 사업이었던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안동으로 유치가 되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기회발전 특구가 되고, 교육 특구가 되고, 또 문화 특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모두가 이 기업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정말 기업이 안동으로 올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많이 만든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와서 이윤을 창출할 수 되겠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안동시가 많이 발굴해서 대한민국 안동에서 기업을 하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가진다면은 대한민국 안동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다. 그러한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현재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현재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현재 좋다고 다 잘 먹고 잘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래는 없겠죠. 이 세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원래부터 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은 안동은 그야말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동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행복하고, 또 외부인들은 살지는 못하지만 안동에 꼭 한번 가고 싶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동시의 2025년 청사진을 들으니 저까지 가슴이 막 네, 벅차오르는 그렇습니다. 듯합니다. 자, 바이오 산업이 안동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고 네.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바이오 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20년 동안 기후제를 지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후제를 안동 시민들은 20년 동안 지냈어요. 정말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안동시가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그 다음에 임직원을 위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해서 안동에 올 수 있는 기업들하고 많은 MOU를 지금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기업들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게끔 또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은 정주 여건이 좋아야 돼요. 여기 오면은
교육, 의료, 문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기업은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전부 서울서 출퇴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지방은 기업이 왔지만 소멸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주 여건을 위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세제, 재정 특례, 규제 특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화단지까지 또는 기회발전 특구까지 지정을 받았어요. 이것이 실행될 수 있게끔 우리 또 안동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안동으로 유치되는 그러한 최종적인 전략을 잘 수립해야만 20년 만에 유치된 바이오 산업단지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동시가 이룬 또 하나의 대단한 성과가 있죠. 네. 바로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 3대 특구를 모두 석권했는데요. 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로 지정된 안동시의 특구별 주요 사업과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발전 특구는 뭐냐면 우리 안동은 교육도시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중간의 택리지에서는 조선지제 반제 영남, 영남지제 반제 안동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이 있고 영남인재의 반은 안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와 같은 인재 양성이 요라면 안동시가 좀 인재 양성에 많은 문제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방 소멸, 또 인구 감소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다시 교육도시의 명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이 됐어요. 이 교육발전 특구는 뭐냐면은 안동에서 태어나서 안동에서 돌봄받고 안동에서 학교하고 안동에서 취업해서 마지막 산에 갈 때도 안동에서 가자.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돌봄은 돌봄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육이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성교육이 돼야 돼요. 영어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람 됨됨이가 되는 교육이 되고 난 다음에 영어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해야지 사람 됨됨이는 엉망인데 그것만 잘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의 반성 과정에서 경제나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온갖 사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 사람과 인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서서 이전해. 그 동양의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 안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을 잘 시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발전 특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특구예요. 우리 안동은 그야말로 자연사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문화가 있어요. 사유와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문화, 그리고 재미와 감동을 중심으로 하는 놀이문화, 그리고 이야기와 정성이 가득한 음식문화가 있어요. 이 음식문화를 우리의 콘텐츠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산업화시키고 세계화시켜야 된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문화특구가 유치가 됐어요. 마지막 기회발전 특구는 뭐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단 기업을 안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재정특례, 그 다음에 세제특례, 규제특례 이런 걸 통해서 안동에 기업이 오는 곳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특례를 줘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취득세,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딴 데서 가면은 취득세, 소득세를 다 내야 되는데 이 기회발전 특구에 오면 비용 부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딴 데 갈 바에는 여기 오겠죠.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은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을 작년에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원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와 같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2, 3년 이내에 나타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안동의 특구 중에 특구인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동하면 국제탈춤 페스티벌을 빼놓고 이야기할 네,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인 2024년 축제에는 역대 가장 많은 148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시도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동은 결국은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출산율의 문제, 또 지방 소름의 문제는 안동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동시는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래 어떻게 되느냐. 전국의 지방소멸자치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 중에 안동시가 포함이 됐어요. 정말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작전을 다 썼는데 어쨌든 인구가 줄지 않고 늘었다는 것은 정말 청신호가 켜지는 거죠. 앞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안동은 관광객을 많이 모셔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신문화, 놀이문화, 음식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관광객을 많이 모셔와야 안동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동시에서는 사계절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봄과 가을은 지역적인 특성, 봄에는 차전장군 노국공축제, 가을에는 탈춤 페스티벌, 그 다음에는 여름과 겨울은 계절적인 특성을 이용한 축제. 여름에는 안동은 물의 도시잖아요. 안동댐, 이마댐, 낙동강. 그래서 여름에는 물축제, 숲페스타, 겨울에는 얼음축제. 이렇게 해서 사계절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안동시의 중점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가장 강력한 축제죠. 지금까지 축제는 과거에 강변 탈춤 공원에서만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관광객은 많이 왔는데 도심의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용산시장, 구시장, 신시장, 옥동 이 가게들이 거의 개점 휴업한 상태로 되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안동 시민들이 아침에 한 번 가고 점심에 한 번 가고 저녁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동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제를 도심으로 끌어들였어요. 도심으로 끌어들이니까 또 변화가 생기잖아. 또 변화가 생기니까 또 많은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2년 동안 시행해서 작년에 어떤 결과를 도출했느냐. 그야말로 탈춤 축제 역사상 정말 기네스북에 도전한 거죠. 148만이라는 엄청난 관광이 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과거에 축제할 때는 대부분 안동 시민들이 거의 7,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작년 축제는 연령층이 일단 젊어졌습니다.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어른 그리고 외지에서 안동을 엄청나게 방문했다. 이것이 획기적인 변화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축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뭘 하나 더 추가했느냐. 축제를 통해서 안동의 음식 문화가 정말 강하잖아요. 안동에는 안동식혜, 안동소고기, 안동문어, 뭐 안동국시, 안동찜닭 정말 많잖아요. 이 음식을 이제는 산업화해야 되겠다. 라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그럼 제가 혼자 뭐 그 꿈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정말로 유명한 전문가 백종원 더본코리아를 안동으로 거의 모셔왔어요. 이 모셔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안동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어떻게 됐냐. 다른 지자체가 안동에서는 어떻게 백종원을 모시고 왔는지 그 전략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모시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종원 대표를 모시고 와서 뭘 했느냐 우리는 탈춤을 소재로 한 음식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동시의 청년 상인 30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집중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백종원의 명성과 함께 안동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구시장, 신시장에 모두 사람들이 펼쳐지게 해서 도심 전체가 활기를 이루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콘텐츠의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공간의 확장을 해야 된다. 탈춤공원에서만 하면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늘릴 수 없어요. 탈춤공원에서 기차역, 구도심까지 즉 안동시 전체가 축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탈춤공원에서만 축제를 했기 때문에 콘텐츠의 변화도 얻기가 어려웠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안동시 전체가 축제장을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콘텐츠를 많이 보강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올 한 해에는 작년에는 탈춤 축제에만 백종원 대표를 모시고 왔는데 이번엔 봄에 하는 차전장원 노국공주 축제도
이 차전 장군과 노국 공주를 또 스토리한 음식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모시고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동이 명실상부한 축제 도시가 되면서 안동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산업화, 세계화시키기 위한 출발을 야심차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기획하고 있는 그 축제에 꼭 참석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축제장에 꼭 와보세요. 네. 우리 안동시가 추진 중인 또 프로젝트 맑은 물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지역의 수자원 활용과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안동에는 안동댐, 이맛댐, 낙동강이 있어요. 특히 안동댐을 만든 지가 조금 있으면 2, 3년만 지나면 5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년 동안 물을 자원화, 산업화시키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댐이 애물단지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많이 설정돼서 사유재산에 침해된다. 안개 피해가 많아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 또 호흡기 질환이 많이 가다. 늘 댐으로 인한 불평, 불만만 가지고 있다. 이제는 댐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죠. 그래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안동댐의 물을 하류 지역에 보내줘야 된다. 안동 시민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하류 지역민들 보내줘야 돼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하류 지역민들 상당한 대가를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맑은 물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동시는 낙동강 수계 강력 상수원 시설을 만들겠다. 대구시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실행해서 대구 시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한다. 이 두 개의 공약이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물산업의 선구자는 누군지 아세요? 봉이 김선달이요.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어요. 이러한 역발상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 시도할 때는 모두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했냐? 환경부의 정책 과제로 정식으로 채택이 되어서 많은 신도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안동시에서는 맑은 물을 하루지에 보내고 대구 시민들은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일단 협약과 동시에 이것이 체결이 되면은 최초에 300억을 받아요. 그리고 매년 100억씩 받아요. 이것을 가지고 안동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인센티브가 또 별도로 배구 산단도 만들어주고 대구에서는 강력철도도 안동까지 연장을 하고 또 안동 시민들이 부족하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또 수돗물도 안동 시민이 부족한 곳이 많아요. 안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해결해주는 다양한 협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댐은 애물단지가 아니다. 보물단지다. 댐을 어떻게 산업화시켜요? 산업화는 첫 번째 물산업, 맑은 물을 보내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안동댐이 가지고 있는 녹조 문제, 폐적토의 중금속 오염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 협약을 통해서 그러한 연구기관과 기업을 안동으로 유치해 달라는 것을 협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관광장화예요.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죠. 안동을 가지고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못 들어봤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아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안동댐을 정말 대규모 실경 공연장을 만들어서 밤이 되면은 댐에 안 가볼 수 없는 그러한 다이나믹한 그러한 연출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3년이 되면은 안동댐은 산업화의 동력으로 또 관광자원의 동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안동 시민에게는 그야말로 보물단지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하고 현재 진도도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동시가 추진 중인 정책들과 또 그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출산은 왜 안 하느냐?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만나야 되죠. 또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 만나면 결혼을 하겠죠. 그 다음 또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그럼 또 아이를 또 왜 못 낳습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시는 결혼, 출산, 보육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경북에 마루라는 이런 사업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을 많이 늘려서 안동에서 결혼해서 출산에 부담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안동은 지금까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해서 대부분
어른 중심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 천국을. 그래야 아이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동에는 안동댐에 엄마 까투리 상상 놀이터도 만들고 용산동에 은하수 랜드도 만들고 그 다음 또 뭘 하느냐? 또 출산하려고 하면 산후조리는 없어요. 안동 사람들은 경주 가고 대구 가고 서울 가고 이렇게 가요. 근데 돈은 막 1,000만원씩 들어요. 그래서 안동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안동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 놓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지금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데 길어도 그 다음 연도가 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안동을 반드시 만들어서 출산율 증가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결국은 출산율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시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이런 것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또 기업 유치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은 찾는 도시를 만들어야 결국은 젊은이가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이 지방 소멸이란 단어가 안동에서는 영원히 소멸될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우리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이죠? 지금 76% 정도가 이야, 되고 일단은 네. 성과율도 높은데 더 중요한 것은 2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 대상을 받았어요. 아유, 그리고 축하합니다. 최우수 공약을 선정되기도 했어요. 축하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정말 1,500년 공직자가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또 작년에는 지방자치단체 CEO 대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뭐냐면은 전국에는 공무원들이 지자체장을 선발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잖아요. 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일이잖아요. 여기에서 또 대상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시민과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앞으로 또 해야 될 큰 거는 뭐냐면 결국은 안동 시민이 바라는 의과대학 유치 또 구구 36사단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장기적인 과제가 남아있는데 지금 하나하나씩 실천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될 때까지 한다.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 그래서 때로는 긴 것은 40년 걸리는 것도 있고 5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요. 노력을 해야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 하면 된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다. 단지 비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서 안동 시민이 염원하는 그러한 모든 사업들은 진행이 되어서 안동 시민의 품에 안겨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은 역사의 평가받는 시장이 되겠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태어나서 역사의 평가받는 시장이 돼요. 지금 현재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 변화와 개혁 뒤에는 처절한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 미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미래가 없는 그러한 안동을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간행을 철폐하고 기득권의 세상에서 기획 세상을 만들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야만 우리 안동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안동 사랑과 또 우리 시민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인터뷰의 네, 마무리를 고맙습니다.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동 시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우리 마지막 인사 말씀 그리고 이제 곧 명절이에요. 네. 명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구정 명절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위대한 시민이 새로운 안동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명을 지금 하나씩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동을 만든 것은 위대한 시민입니다. 위대한 시민이 오늘날 대한민국 안동을 만든 역사의 주인공이자 위대한 영웅입니다. 늘 이와 같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불가능은 없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 끊임없는 도전정신,
이와 같은 노력을 할 때 우리 안동의 미래는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하면 된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안동의 힘찬 미래를 약속하시면서 우리 따뜻한 새해 인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희망의 울림이 되어서 시민의 마음속에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우리 시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권기창 시장님과 2025년 안동시의 주요 정책과 비전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